제17편 2권 사기세가 26회 백제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작된 백제의 역사는 저리 가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혀봅시다. 기록상 백제는 나라 이름을 몇 차례 바꾸었다. 삼국사기에 처음 나오는 백제의 국호는 십제이다. 그러다 온주왕이 형인 비류가 다스리던 백성을 합쳐 더 큰 나라를 만들 때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설명이 있다. 한편 중국 측의 역사서인 수서 백제전에는 처음에 백여호가 바다를 건너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백제라 하였다고 쓰여 있다. 백제의 국호에 대한 삼국사기와 수서의 설명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가려내기 어렵다. 한반도 백제의 역사는 중국사 남조인 동진, 송제, 양진의 역사를 각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는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여는 부리인 부도인 박토로 서울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전주는 고죽국으로 주나라의 태빈이며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라고 했습니다. 이 풍패가 바로 낙양지역입니다. 전라도 광주는 군명이 무주로 역시 서울의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진은 군명이 금능으로 김해 제주와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백제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현재 한반도의 백제의 지명이라고 설정해 놓은 대표 지역 부여, 공주, 전주, 광주, 강진, 해남의 지명들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 여지승람에서 찾아보고 그 백제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왜 우리의 역사와 아무 관계없는 현재 자폐는 자신들이 백제로부터 왔다고 구라를 치는 것일까요? 그러면 자신들이 왔다고 하는 백제를 지워버리면 이러한 구라가 거짓인 것이 들통나겠지요. 우리의 역사가 과연 현재의 반도에 있었을까요? 부여, 충청도 부여의 군명은 소불이 남부여 반월 사자 여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부여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부소산, 현 북쪽 삼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소에 있는 산이 부소산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개성의 군명이 부소합으로 부여란 부리인 부도의 의미로 이곳 부도인 박토에 있었던 성이 부리성인 공내성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 부여였습니다. 남부여, 북부여, 동부여는 부여의 남부, 북부, 동부 지역으로 모두 관중의 지명들이었습니다. 부소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성에 가까운 곳에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여란 부리의 밝은 터 박토를 한자로 음치한 것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에 박도에 있었던 한성인 공내성을 부리의 부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여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입니다. 공주, 현재의 부여 옆에 위치한 공주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을 웅천, 웅진, 회도, 웅주, 안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을 웅지, 웅구, 웅신, 병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의 공주와 경상도의 웅천은 웅천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우선 웅은 밝음을 뜻합니다. 불교 대형전의 주체 웅이 부처님이듯이 이 웅은 부처님은 천왕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충청도 공주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웅천은 바다의 연하였고 계룡산이 하늘을 들받쳤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반도의 공주는 바다에 연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태양주 박주인 해주를 의미하며 계룡산이 진산이라고 합니다. 해주가 바다였으면 현재와 같이 황해도 해주로 땅에 지명을 붙였겠습니까? 계룡산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정 동궁 여지승남 경도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남쪽에는 계룡산인데 공주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연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계룡산 현 북쪽 27리에 있다. 우리 태조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이 계룡산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친히 와서 순시하고 길지를 택하여 대략 그 기지를 정하고는 역사를 시작하였다가 결국 조운의 길이 멀다 하여 이를 파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신도라 부르고 있으며 당시 구획하였던 개울과 주춧돌 등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세신자의 신도는 관중의
한양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월송산 봉수, 남쪽은 이산현 성산에 응하고 북쪽은 고등산에 호응한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공주와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는 아주 밀접한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에 있었던 계룡산이 용산인 금강산으로 관중에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 금도, 금성은 개경의 지명이라고 밝혀드렸습니다. 공주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계룡, 갑사, 등라사, 가서밤, 서고정 기문의 대략에 산마루에서 샘물이 솟는데 항상 금이 띄는 것 같은 빛을 볼 수 있으며 그 아래 용담이 있으니 검푸른 빛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 있었다고 하는 용담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룡군이며 신라 경도왕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남원 역시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임진왜란 중에 변사정이 교룡산성의 수장이 되어 산성을 크게 수축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성이 왜군에 함락되면서 만복사, 남원향교, 용성관, 광안로 등이 불타고 말았다. 이 고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율림에 모여 상금과 사기를 행한다고 하였다. 공주에 있던 용담이 전라도 남원에도 있었다고 하며 남원을 교룡군이라고 합니다. 용담은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의 연못으로 경상도 경주와 황해도 수안도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주,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견성, 완산, 안남, 비사벌, 승화, 순의군이라고 합니다.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민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공자 유방과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증동궁 여지스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이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동궁 여지스남 구격본 전주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승,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주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누정, 공북정주의 서고정의 기에 왕업의 저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전라도 전주가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이고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패입니다. 금강산 중턱에 개경서울이 신시계천이 일어난 고죽국이며 그 앞에 넓은 박토가 고죽국의 풍패로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까지 포괄하는 지역적 개념이었습니다. 광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광주로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또한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군명 무주 광주는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으로 조선의 광화문이 관중의 광주에 있었습니다. 현 전라도 광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 이입된 곳입니다. 광주와 또한 전라도 광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광양의 군명을 마로 희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양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주변루, 현성 남쪽 문루이다. 옛날에는 망해루라고 하던 것을 영락 무술의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고 했다. 망해루란 태양주 박주인 개경서울의 해주를 바라보는 누각으로 망해루는 남양의 고당성에 있었던 누각으로 남양은 탕구레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광산의 군명 해양은 해주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현 한반도의 광주와 광양이 동일한 지명이라면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강진,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 도광, 도무, 동음, 오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금산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진유의 군명을 부산 금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령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금성의 군명을 모성 익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금구의 군명이 구지산 봉산이라고 합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구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김해, 금주에 있는 능침이 금능이며 산이 금산이고 포구가 김포가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금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이 곡의 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시우천왕이 개척한 청구로 이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서원이라고 합니다. 청구와 청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역사 속 청주가 금땅 즉 금강산에 있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탐진은 탐나인 제주에 있었던 포구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강진이 있었던 금능은 오나라의 도읍이라고 했습니다. 오나라 옆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 건너가 바로 제 나라의 제주인 탐나였습니다. 이곳 강진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유배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강진의 바닷가가 바로 동정호였습니다. 강진에 가까운 곳에 또한 청구인 청주가 있었습니다. 자, 강땅에 있었던 포구가 강진으로, 그러면 강땅은 또한 어디였을까요? 경상도 진주의 군명을 진강, 청주, 강주, 진양, 청천, 진산, 정해군, 거열선, 거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이 강주입니다. 역사 속 진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주가 한라산과 금강산이 적교한 하구까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청해진 완도 안에 있으며 신라 때 설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청해는 청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역사 속 강진에 가까운 곳에 청주가 위치되어야 합니다. 자, 과연 강진의 군명 금능의 금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선 강진의 군명 중 금능은 제후국 오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오나라가 남조로 이곳에 동진, 송제, 양진이 있었고 남성이 또한 이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포구가 김포입니다. 그리고 강진의 군명 탐진은 탐나인 제주에 있었던 포구로 제주인 제나라가 근처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제주인 제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또한 근처에 한라산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명 금산은 금강산입니다. 군명 봉산은 관중 지역의 진산으로 이 금강산이 또한 왕부의 중심 관중과 밀접하게 위치되어야 합니다. 강진이 있었던 금강산의 너머 반대편에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산에 청해진이 있었던 청주가 위치되어야 합니다. 금땅에 있었던 성인 제왕의 성 금성은 왕부의 중심 관중에 있었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의 지역은 금이라는 명칭 대신에 비단 금자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해남, 전라도 해남의 군명을 세금, 친명, 투빈, 해진이라고 합니다. 해남이란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남쪽이 됩니다. 만약 해남이 해를 바다로 해석하면 바다의 남쪽이 해남이 됩니다. 현재 바다의 남쪽은 제주가 아닌가요? 전라도 해남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금강산, 현해 동쪽 심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 위양산이 해남의 진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해남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정원루, 곧 송남문의 누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누정은 정원루, 객간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 내산, 봉래, 거칠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봉래란 봉래풍악의 금강산으로 부산의 동래가 금강산이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해남이 태양주 박주인 개경 서울의 남쪽인
금강산 지역 관중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 백제는 실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과연 백제가 무엇이라는 말일까요?